즐겨보자요. 이 네. 노동과 연결과 쓸모와 좋은 글을 쓰실 거고, 그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청소하다에, 자, 갑니다. 청소하다 265쪽에 인간은 누구나 헨젤이자 그레텔, 내가 또 빵 터졌는데 작업을 흘린다죠. 헨젤이랑 그레텔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리쌤 우리가 동아인류학으로 이런 그 구태의연한 클리셰들을 많이 줍줍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동아인류학, 모교 동아인류학의 최대의 성과는 인어공주가 그 자기 개발의 화신이란 가? 어, 걔는 자기 개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어, 돼서 참 이번 안데르센 시즌이 아주 너무 좋 재밌겠어요. 동화. 예, 너무 재밌을 정말 것 같아요. 재밌고 오늘 눈의 여왕? 여왕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악마인데 왜 그렇게 그 동화 기억나시죠? 그 거울 깨져서 깨진 거울이 어떤 소년의 눈에 들어가서 이 소년이 이제 나쁜 것만 계속 보게 되는 동화인데 그런 여왕이 벌 받느냐? 아니고 여왕은 전 세계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는 걸로 나와요. 어, 그리고 또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게르다 카이를 구하는 소녀 아시죠? 얘는 착한 거 빼곤 하는 게 없네. 뭐 이런 그런 거. 착한 게 뭔데 프리패스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동아 일각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등등의 얘기를 잘 쌓아두면 비유에 다가가겠다 하고 자 265쪽에 시작을 하면은 청소인데 뭐까지 청소하냐면 감정적 찌꺼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까지가 이제 청소다. 그래가지고 청소인데 이게 이제 주로 비교를 하자면은 요리는 젊은 사람들 이거 모태솔로 기억나시죠? 모태솔로야 모태솔로야 이것 때문에 빡치는데 여기는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부모님 안녕하시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되게 크다 이런 거라든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멸종이잖아요 멸종 시간적으로 되게 노인들의 길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멸종의 풍경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젊은 사람들보다 어느새 뒤쳐져 있었잖아요. 쟤들이 왜 앞에 가 있지? 이런 게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어 그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도 멸종이랄까 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쓴 부분 같고 그래서 이 노동이 갑니다. 노동인데 어 노동이 가장 재밌었던 게 274쪽에 노동이 도구가 되게 많다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 도구? 요거가 어,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구 하나하나의 역사와 의미랄까? 다음 책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다음 책은 전쟁하고 일상이 맞물려 있어. 이게 기본적 주장입니다.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 스티커 제거제 이런 걸로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고 우리가 조금만 여력이 지금 지금 다들 바쁘시니까 없으시죠?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 있잖아요. 약간 그 제가 소문만 들어서 모르긴 하는데 전쟁을 다루는 영화가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랄까? 뭐 반대로 그 다음 번에 읽을 책은 농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농약 만드는 회사가 결국은 뭐 전쟁 무기 만들고 트랙터 만든 회사가 탱크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 사이에 깊은 폭력성이 다 각인이 돼 있다는 거를 접근해 들어가니까 물건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력적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책도 쌤들 이거는 꼭 해야죠. 노동이 뭘까? 기술이 뭘까? 이런 관점에서 좀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냥 매뉴얼 자체가 기술처럼 나오고요. 그래서 이 청소는 약 쓰는 거, 이렇게 나오고 미장 용접, 이렇게 뭐 청소하는 방법이 쭉 나왔는데 어 그렇게 이제 일이 잘 안 나눠진다 이런 게 있었고 일이 제가 가장 주목했던 점은 그 296쪽에 그 음식물 쓰레기 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튀는 거.
그 냄새, 이게, 근데 버틴다. 자기 연민에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 이래서 어떤 이 절박함,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이게 또 좋았는데요. 298쪽에 무엇보다 298쪽의 그 둘째 줄에 무엇보다 청소 역시 청소랑 농사랑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 인구 문제, 연령 문제, 헤비한 기계 쓰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날씨에 반응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을 할 때 사람 물건 요리 뭐 이렇게 가다가 이 청소 구간에서는 눈, 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연결의 스케일적으로 좀 확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뷔페 식당보다는 이 건물이 거의 복합적이죠, 복합적. 뭐 결혼식도 하고, 뭐 하고 사무동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규모가 크죠, 여기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 날씨까지 들어온다. 이런 게 제가 본 부분이어서 날씨에 따라 다르고 자연이고, 그 다음에, 어, 청소하다가 드디어 화장실 나옵니다, 화장실. 이것도 재밌어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화장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재밌게, 재밌게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화장실 이거, 그 다음 책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화장실의 변기가 도자기로 돼 있잖아요. 아, 이거 지금 인류학 답사기에 이 책을 읽었으면 제가 거기다가,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굴장이라고 해서 도자기에 사람 묻었던 적 많아요.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관에도 굴장 같은 거 전시돼 있었고 했는데 똥도 도자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밥을 어디에 먹냐면 도자기에 먹지 않습니까? 사기 그릇이랄까? 거기 그러니까 그릇 안에 아 이거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이거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무실에 박스 안에 사람 들어가 있죠. 이거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박스를 도자기로 한다 때 그릇을 담고 똥을 담고 그다음에 뼈를 담고 이런 방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어, 이거 너무 이상합니까? 저는 별로 안 이상해가지고 이거 좀 써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주 이상한 진진쌤 어떠세요, 진진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쌤을 제가 어, 특정한 박스 안에 사무실이 있다. 똑같은 양복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존재가 어디 들어가 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 학교 안에 들어가 있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존재가 어디 들어가 있다. 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음식으로 들어간다. 뼈로 들어간다. 똥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좀 극화시켜가지고 박스냐 톡이냐 이렇게 갔을 때 요렇게 해서 지금 좀 전에 요런 방식으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미제쌤 글을 쓰는 두 번째 테크닉은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요. 요게 후지아라 다스시라는 그 분의 그 전쟁과 농업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릇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거랑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 똥도 그릇 안에 있네? 그러니까 그릇 안에 있는다는 건 다시 나온다는 거지. 뭐 요런 생각을 풀 수 있는 해석의 코드가 그 책에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다시 청소랑 이게 똥 싸는 거 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욕먹지 않습니까? 휴지 거는데 들어가가지고 아니 내가 휴지 그 이게 이 직업이 이런 걸 내가 뭘 잘못했어 휴지 걸 때 들어간 거밖에 뭐 그런 거죠 요게 아니 거기를 고장 이렇게 하게 나온 게 아니고 휴지 걸 때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할 일인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운전기사 때문에 방 빼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비트코인 뚫려가 334쪽이래. 변기 막히면 비트코인으로 뚫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일은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청소와 함께 자꾸 사람을,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그냥 싸운 거예요. 영역을 홀이냐 주방이냐, 홀이냐 주방이냐, 핫파트냐 콜드파트냐, 뭐 이렇게 싸운 건데 지금 이거는 비슷한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냐면 네가 말 듣는 사람이 임원이냐, 아니면 중간 관리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다툼이 좀 이상하달까 좀 이렇게 어 다른 싸움이죠, 다른 싸움 요거는.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방 내주려고 여사님들이 방 빼고 뭐 이게 그런 거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것도 되게 서로를 불쾌하게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안 보여야 된다. 이거는 결정적이죠. 연결자인데 안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보다도 좀 더 갑니다. 그런데 344쪽에 그래도 청소는 뿌듯함이 온다. 이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345쪽에 모호하지가 않다. 더럽냐 깨끗하냐. 이런 그 확실한 느낌, 요것도 좀 뭐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노동에 있어서 그 노동을 가지고 연구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자쌤께서 이제 그 퇴직을 앞두시면서 여러 가지 풍경을 보실 텐데 이 일이 보이는 일이냐 안 보이는, 지금 느낌이 오시죠? 안 보이는 일이냐. 그다음에 이 일을 끝마치고 나면 성취감을 주느냐 아니면 애매모호함을 주느냐, 확실함을 주느냐, 구체적인 느낌을 주느냐. 그다음에 다툴 때 뭐 때문에 다투냐, 자존심 상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다 결이 다르다 하면,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작업 보고서를 써가지고 아니 직장이 다른데 유리쌤과 미자쌤이 이 결과가 같다 그러면 더 이제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농부의 세계와 그 관리자의 세계가 똑같은 느낌을 준다는 게, 그럼 이게 전체가 관리자의 세계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그냥 지어내 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요거가 이제 그 미자 쌤 글을 쓸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 구체적 요 단어, 그 다음에 어, 뭐 일단 직접적 이런 말을 적재적소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익힐 수 있고,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잡 있지 않습니까? 요 책 좋은 책이고, 이 그 그 인류학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레이버의 불신잡은 거의 뭐 최근 책입니다. 최근 책이고, 돌아가셨고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근데 관료제도 되게 많이 연구하셨는데 이게 이제 재밌고요. 그 다음에 성취감 얘기가 나옵니다. 성취감. 그 다음에 육체다. 결국 노동은 몸으로 하는 거다. 이제 쓰다를 갑니다. 쓰다에 가서 자 이게 우리가 다 글 쓰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한승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얘기를 쓰는데도 한승태가 이렇게 가잖아요. 요거가 뭐죠? 글 쓰는 사람은 자기를 오선민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김미자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김미자로 쓰지만 김미자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한승태가라고 해가지고 이 글을 이제 좀 일반론으로 다루겠다인 것 같습니다. 글 쓰는 거를. 그리고 뭐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좋았다라고 하면서 356쪽에 그는 책으로 누군가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연결이죠. 연결이 된다. 선생님들 우리는 이런 느낌 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읽으면 뭔가 되게 가까운 느낌이 들고 그러시죠. 그리고 윤영 쌤도 책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글로 다른 사람과 교감한다는 거 덜 외롭다. 덜 외롭다. 왜 읽냐면 덜 외롭다.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쓰는 쪽으로 갑니다. 쓰는 쪽으로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필사적으로 안 해가지고 책을 이제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고. 그런데 이 360쪽에 두 번째 문단에 일이 끝나고 서가에 서면 시원한 나무그늘에 들어선 것처럼 몸도 마음도 진정됐다. 참, 그, 좋은 글을 쓰고 싶다. 이러면 그냥 자기를 샘플 삼아가지고, 그때 이제 미아쌤이
출근할 때 이런 느낌이 든다. 뭐, 그러니까 그게 꼭 이런 것 같다 이거죠. 이런 것 같다. 그런 거를 계속 써보시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작가들, 어떤 내용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 내용의 제목들을 서면 미화가 된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사랑했다. 이거 너무 그는 평생 읽어도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서적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미화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작가가 되는 느낌은. 내가 누구였더라 싶은 거. 여기가 어디냐 싶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잊어버렸을 때만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 몰두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리쌤이 그 글에서처럼 우리의 모든 노동이 나를 잊을 때에만 본질적으로 나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요리라든가 청소라든가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글이 좀 더 다른 점이 더 있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신비롭고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시를 딱 듣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364쪽에 기발한 비유라는 거를 봤다. 여기가 이제 유리쌤이 인용하신 어, 부분과 관련해서 비유라는 게 오랫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방법인데 364. 진희쌤 요거 우리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유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쓰냐 하면은 단단하고 빈틈없는 현실을 초월하기 위해 사용한다. 요 언어 엄청나게 많이 재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 보고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비유가 땡땡이라고 생각해를 내 언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 글을 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미자쌤, 나는 노동은 이런 일 같아. 그러니까 작가가 기본적으로 자기 정의를 좀 쓰는 거예요. 정의를. 저 같으면은 저는 동화는 이런 장르 같습니다. 인류학은 이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그 계속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사고를 정리하는데 지금 이게 비유가 그렇다. 이게 언어론이죠. 언어론. 이게 뭐냐면 진쌤 더 갑니다. 현실을 초월해야 돼. 현실을 초월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승태는 일생에 걸쳐 시기와 질투를 인살맞는데, 그때처럼 강렬하게 다른 사람이 만든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내가 익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기술을 익혀보고 싶다. 저런 식으로 말을 써보고 싶다. 이게 몇 방울만 있어도 그렇게 가요. 그게 저의 간증인데 제가 어 이제 무슨 전 매일 씁니다. 매일 뭐 죽이 되든 똥이 되든 뭐 한 문장이라도 쓰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한승태 작가처럼 써보고 싶다. 약간 마음 먹었는데 글이 거기서부터 정말 비틀비틀거리고 이게 쎄하게 가는 거죠. 제 글은 원래 좀 착하지 않습니까? 저는 착한 말을 워낙 교조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약간 애가 나빠졌어 상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애가 나빠졌지? 그러니까 약간 이걸 하고 싶으면 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좋은 글에 대해서 이거 좀 해볼까? 어, 오직 나에게 그 다음에 364. 그러니까 순서대로 오면은 이게 그 비유로 뭔가 뭘 잡는다 이런 거죠. 비유로 뭔가를 잡는다, 포착을 한다. 자, 연결하는 기술을 언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364쪽에 마지막 밑에 셋째 줄 나에게만 말을 거는 아름다움과 마주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쁨, 감동 아니라 이런 게 참 놀라워요. 삶이 극도로 단순해진다. 전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오시죠? 뭔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런데 삶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의미가 없는지가 명확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 이상의 뭐가 있을 것인가가 세상이 매우 단순해진다. 계속 생각하고 언어로 느끼면서 내가 마주한 진실 앞에 서면 세상이 참 단순해진다.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 미제쌤 글을 왜 쓰냐면 이 작가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345쪽에 인생의 옹평을 이걸 해야 될까 저걸 말끔히 사라지고 단 하나만 눈앞에 남는다. 응답해야 된다. 이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기본적으로는 보답이라든지 고마움이라든지 어떤 대화 이런 거를 넣어둡니다. 이 응답하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언어적 연결에 되게 포커스 맞추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을 가고 드디어 동아리 만나지 않습니까? 오컬트 집단. 이거 너무 웃기게 쓰지. 오컬트 집단을 만났는데 여기서 뭐 하여튼 전쟁과 평화를 뭐 뭘 쓸것을 했는데 그 회의록 쓴 거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후기 있잖아요, 후기. 그 후기를 쓰는 거 정말 많이 훈련이 돼요. 제가 글 쓰는 거를 정말로 깨놓고 가장 많이 써본 장르는 후기와 공지입니다. 공지보다 후기를 더 많이 썼죠, 많이. 이게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 오늘 어떤 말 들었어? 이거잖아요. 이게 되게 그 학습자 모드를 가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고 아는 거 이렇고 이거 아니고 그런 거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줄여보려고 하고, 그래서 후기를 쓰죠. 그다음에 이제 시를 썼는데, 귀여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귀여워. 근데, 글을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연구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전화 이거는 연구 별로 필요 없었고, 뭐, 그다음에 그 싸대기도 연구를 별로 필요 없었는데 요리가 연구가 좀 필요했고 그거 요리 빠진 게 자기가 한번 올라보고 잡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청소에는 그런 씬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윤진 씨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그게 그런 장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게 필요하구나를 자기가 알아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거는 기술을 익히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렵고 막 하는데 이 친구, 고시 준비한 친구한테 시권 받는 거. 내가 이게 지금 얼마나 그 빚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제 500만 원. 그 다음에 그런데 계속 회의록을 썼다. 뭐든 썼다죠. 뭐든 썼다. 내가 안 쓸 수 없어 썼고 써야 될 것 같아서 꼭 뭘 쓰는지 모르고도 썼다.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자 379부터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게 한 권을 꺼내 읽었다 위에 넷째 줄 뭐 좀 달랐다. 그런데 서리고 투박했는데 뭐랄까 망각에 저항하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앞부분 진지쌤도 말 망각에 저항한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항하는 힘이 있는데 다른 글들이 어떤 한계 안에서 세련되게 머물고 있었다면 여기서 끊고 일하며 남긴 기록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인상을 줬다. 애초에 한계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그 선을 넘어가 버린 느낌이었다. 요게 이거 그 계속해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열심히 읽고 이러면 한승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그 노력이 그 후기 쓴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세미나 후기. 근데 그 내가 썼던 후기를 보는데 이거는 너무 뭔가 진실된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느끼면 핵심은 그 다음 문단이에요. 그 다음. 처음에 디테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밑에 셋째 줄, 그 두 번째 문단에 그는 자신이 시시콜콜한 세부 사항을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런 것들을 잔뜩 수집하면서 흥분하는 부류의 인간임을 깨달았다. 저한테 이 문장이 이 책의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결을 하고 노동이 연결인데 연결자가 되기 위해서 다 삽니다. 우리 현대 산업사회 노동자들은. 그리고 뭐 과거의 노동자들도 그랬는데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는 쓸모가 있기 위해서인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좀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돼. 요거죠, 요거. 글을 왜 써야 될까요? 이제 그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미제쌤이랑 제가 이제 그 둘이 뭐 얘기를 두런두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글을 왜 써야 될까? 어떤 노동이라도 그 본질적으로 성찰을 하면 뭘 얻죠? 근데 글일 경우에는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안다라는 도달점이 있는 거예요. 글로써 연결되는 거에 종착점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오선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이게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연결을 왜 해야 돼? 이러면 그러니까 도움이 되려고 이러면 되게 도덕적 당이잖아요. 좋은 일이야.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그런 거를 해야 나를 알게 된다는 거니까 이 나에 대한 안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없죠. 내가 이 육신과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일은 없죠. 이 부모와 이 친구와 이 땅에 있는 걸. 근데 이런 문제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연결의 목표는 글로 썼으면은 저는 이게 어, 여기서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글을 왜 쓰느냐? 한승대 작가님에게 묻고 답한다면 쓰는 나에 대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이런 거를 얻고 그래서 380쪽에 넘어가면 그 나라는 인간이 너무 비열한데 진실이 있다. 비틀거리고 나약하고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이기적인데 그저런 사람도 뭔가를 한다. 온 못난 모습 그대로 가능하다. 이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내가 나를 알게 되는데 그 나는 뭐냐면 공동체의 한 얼굴을 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요거 재밌죠? 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결을 하자라고 해서 연결 속에서 내 앞에 있는 밥 먹는 사람을 보죠. 고맙고 도움이 돼서 기쁜데 그러면 나를 알게 되는데 그 나가 뭐냐면 밥 먹었던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을 하려면 A 지점과 B 지점이 이렇게 붙거나 그걸 내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결할 땐 그 가운데 요 선 같은 걔는 뭐냐? 의미 없죠. 아니야, 의미가 있어. 걔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데 알게 된 그 자기가 A랑 B랑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미제쌤 설명 잘 드렸으니까 이게 그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 그 하나 가면 연결한다. 연결자에 독특하다, 고유하다. 근데 그 연결자가 연결하려고 했던 애들이랑 다르지 않다. 똑같이 아프고. 여기서 이제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실존 본질적인 요런 얘기를 유리쌤이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또 거기는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 제가 유리쌤에게 그 글쓰기에만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 뒷부분을 더 정리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 380쪽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외쳐서는 어떤 이의 가슴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정말 정말 진리죠, 진리. 당신은 의사로서 쓰는가, 환자로서 쓰는가. 그런데 옳다, 그르다 얘기해가지고 뭐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닌가? 아, 그런 거 같지도 않아. 뭐. 자기계발서의 유행이니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옳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환자로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381쪽에 여기가 이제 그, 어, 유리쌤이 이제 치유에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치유. 근데 치유까지 가기보다는 투병. 치유를 하면은 건강이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거. 그냥 그 단어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요. 근데 유리쌤 치유를 가기 전에 투병기다 381쪽. 그 다음에 육체적, 그 다음에 고통, 세대와 시대가 앓고 있는 병, 고백. 아직 치유까지 안 가. 안 가고, 작가의 역할은 치유가 아니라 고름이 질질. 그렇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들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뒷부분에 그러더라 그래도 어 살아있다. 글, 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봤는데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이제 두런두런 얘기하자요. 아, 아까 질문인데요. 그 네네. 요리가 어떤 재료를 바꾼다고 할 때 변용이라고 써야 될지 변형이라고 써야 될지. 아, 어, 변, 그냥 단어만. 변형은 그냥 형태가 바뀌는 거죠. 네모가 세모가 되고, 녹색이 빨간색이 되고. 근데 변용은 성질이 바뀐다거나 할까요? 그러니까, 요리는 형태보다 이게 성질이 바뀌는 거니까요. 날 것과 익힌 것이 성질이죠. 하나는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는 먹을 수 있고, 하나는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변형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많이 쓰고 좋아하는데요. 그냥 성질이 바뀌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변형하고 변형되는 게 한 세트여가지고, 변형을 하면, 아, 요리도 바뀌고, 변형시키는 나도 바뀌고,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변형이라는 단어를 어떤 활동이 게시될 때 양쪽을 다 바꿀 때 변형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변형시키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우리는 지금 변형 중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후기라는 그 이제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보통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후기를 누군가가 써서 어딘가에 올리는데 그 후기가 어, 좀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거나 뭔가 약간 왜곡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이 난 저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후기를 남겼어. 그러면은 그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 저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반영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후기 자체로 남잖아요. 그게 이제 저의 약간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임에서도 그런 음,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로지 후기만 보고 이런 내용이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라고 한 후기가 남았을 때 어떻게 약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떠올라서 한번 네네. 나눠. 너무 좋은 부분입니다. 일단 후기를 쓰는 목적에 따라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날짜, 시간,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최소한의 정보를 보존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뉘앙스가 문제가 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근데 이제 뉘앙스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약간 이해 수준이 달라서 맞아. 달라서 그런 경우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은 김유리가 쓴다라는 거를 명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야, 나한테 그렇게 들렸어. 그거는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야, 나는. 그런데 요게 김유리가 쓴다, 이렇게 안 밝히셔도 어떤 관점이 있으면 독자는 따라갈 것 같아요. 이게 주의해야 될 거는 객관을 가장한 모든 것 쓰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한승태라는 이 작가가 후기를 어떻게 썼을까를 생각하면, 지금 이게 대화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매우 디테일, 쩔개실이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그냥 자기 입장 빼고
막 이렇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 대화라든가 뭐 장면이라든가 뭐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 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걸로는 사실은 어떤 전달도 할 수가 없, 없지 않습니까? 연결을 못, 연결.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봉봉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그 일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 그 장면 같은 경우에 요걸 생각해 봐야 돼라는 그 지점에 디테일 가득한 후기를 쓰다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르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업기인데 순서가 읽었다 먼저거든요. 읽었다. 좀 읽었다. 그 읽는 책이 어떤 의미와 책은 또 의미가 부여된 걸 테니까요. 책을 좀 읽었고 현장을 좀 봤고 썼다. 요 순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의미를 찾고 의미 부여하고 의미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갔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기나 우리 뭐 세미나나 마찬가지인데 있었던 일을 다 적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내가 글로 훈련을 하려면 누구 보라고 쓸 건가와 그다음에 내가 의미 찾는 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작업을 해보는가로 조금 어, 가는 거죠. 그럼 유리 쌤 더? 어, 정리되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 너무 그럼요. 죄송한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되게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그냥 나의 일상으로 다시 빠져나오면은 결국 그 책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하는 걸로 될까 봐 되게 경계를 하게 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나는 내 일상에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고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쓴 것이잖아요. 네네네. 나의 일상의 얘기를 시시콜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 낸다는 게 네네.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 그냥 그걸 네, 그냥 제가 말씀 끊었어요. 그냥 그냥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냥 이런 거를 하나씩 넣는 거는 그냥 별로 변형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냥 병렬에 가깝거나 아니면 지금 나는 읽는 사람으로 너 얘기에는 관심 없고 나는 지금 이 책이 관심 있어서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 네네. 네. 네, 두서없이 질문을 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텝인 거예요. 내가 이걸 느꼈다는 거를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내가 그 공동체의 환부다. 내가 내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게 모두의 얘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글의 차원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게 여기서 정말 딱 내려놓고 진짜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요겁니다. 진짜 모든 글은 거기서 나오는데요. 방법은 뭐냐면은 한승태 씨가 지금 그러니까 연결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 이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말로. 요리는 연결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 내 경험을 쓸 건데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풀면서 한 번쯤 그 에피소드에 윤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은 갈무리 되는 거 있잖아요. 갈무리 되는 그 단어가 있어야 경험이 보편적으로 가요. 그게 그냥 그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개념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개념이 있어요. 아까 말씀 자기 정의를 쓸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어 제가 진짜로 최소한 동화에 대한 제 정의는 있는 거예요. 남들이 동의하고 안 하고 이 둘째 문제고 그리고 다 썼던 말을 조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동아인류학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념을 쓰는 그 언어를 찾는 것은 이런저런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공부하라. 들레즈가 이게 1번이 1번. 다른 사람은 개념을 어떻게 만드냐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문제에 맞게 변형시켜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발명을 해야 돼. 그게 철학을 한다는 거는 개념을 발명하는 거다라고 들레즈 가탈이라는 철학자가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인데, 그 언어가 묘하게 모두의 언어인 거죠. 요거가, 어, 그러니까, 그, 글쓰기가 안 늘어요. 이거는 지금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늘고 안 늘고 아니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개념을 발명하느냐, 못하느냐밖에 없어요. 자기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책도 읽고, 내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참 이상해. 이 풍경 같은 거 조금 생각해야 돼. 그게 이거는 남들도 겪었을 법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쩜 좋냐, 나한테 벌어진 이 일을 이게 있어야 어떤 개념을 만들까가 이제 나오죠, 순서적으로.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내 입장이 있다는 거는 내 위치에서는 요 정도 보인다. 근데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생각거리를 끄집어내는 데까지 간다. 유리쌤이 가지신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실 거고, 요걸 실제로 잡아가지고 풀면은 유리쌤 금방, 요런 후기가 좀, 모임의 목적에 맞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작가가 르뽀 작가죠, 르뽀 작가. 일한다는 것, 노동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 요거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읽기로 그 운반하다 하고 청소하다에서는 그 성취 인정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고 그래서 그 청소가 약간 청소하고 나면 이렇게 되게 뿌듯한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뭐 되게 디테일하지만 세밀한 기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저는 읽으면서 좀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일 같은 게 보람, 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 측면이. 그래서 나의 큰 만족과 관련이 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육체적으로 이렇게 초점 맞추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글을 쓸 때 만족감은 물리적 성취감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10장 써서 100부 돌린들, 그게 뭐, 1000불 돌리면 만족감이 오나? 뭐, 하여튼, 뭐, 이게 좀 물리적으로 다르죠. 글의 경우에. 근데 그러더라고 해도, 출력을 해서 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는 글쓰기의 성취감이라고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도 진쌤 주신 거랑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글을 쓰시면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취감이 드십니까? 쓴 거 자체로는 저희 많이 쓰지도 않았지만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책에서 이 작가가 도서관에 갔는데 자기 책이 꽂혀져 있는데 자기 책이 너덜너덜 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이 정치폭탄 어땠다고 집합. 그랬죠.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세종 도서관에 가가지고 고선민 쳐서 다 있네 이랬는데 정말 새하얗게 뽀얗게 뭐야 이거 정말로 뽀얗네 이런 기분을 갖는 내 집합편 누가 읽어준 거 참 어려운 과목이네요. 성취감이라고 할게. 어, 또 하나를 그러니까 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 요리랑 청소 종합되어 있는 건데 뭐 두 개 완전 더하기라기보다 약간 관련이 있으면 그 글의 성취감은 대화가 주는 만족감?
대화로서의 만족감? 그러니까 왜 어떻게 막 뭐 미저쌤한테 미저쌤이랑 막 이런 얘기해서 그래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이런 게 있고 왜 세미나 끝나고 났을 때 예, 뭐 그거를 성취를 하긴 좀 그렇지만 끝도 없죠. 사실은 단절이 안 일어나니까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게 끝이 없는 것 때문이시죠. 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러니까 이 청소가 주는 성취감 느끼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동료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네. 동료의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는 느낌도 되게 많이 왔었고 그런 면에서 정말 뭐 되게 쪼잔하고 치사한 이런 이야기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게도 하고 막 일을 막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를 이 전화 받다 뭐 네 가지가 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쓰다하고 연결하다 보면은 쓰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기서는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 한때서 이 작가가 담는 쓰다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거라고 하면은 또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쓰다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참 진짜 말씀이니까 재밌네요. 쓰다 노동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몸으로 하는 일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거죠. 노동이 기본적으로 정의상 이런 그 완전히 정신 활동은 아니니까요. 전화도 뭐 거의 앉아 있고 뭐 박스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노동의 일종이다. 이것도 생각거리네요. 생각거리. 그리고 글도 기술의 일종이다. 연결 기술이다. 연결 기술. 어느 정도는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능력이 증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 만족감 같은 게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진쌤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작업상 다른 어떤 작업보다 혼자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료를 찾기가 동료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5명이 서로에게 동료인데 직접적 도움을 받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받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으면 안 되는데 또 뭐, 또, 미자쌤이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절박한데, 뭐, 이런 동료고, 주고받는 액션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윤진 씨도 채택도 없지 않나요, 여기서? 아니, 이게 좀 더 그 시장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책을 만드시는 윤영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글을 쓰는 데는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하나요? 네. 어, 근데 글쓰기 좀 어려워가지고 너무 같은 노동이라고 치면 너무 암울해서, 글쓰기가요? 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앞에 노동이랑은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음, 네. 그 있잖아요. 여기 한승태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약간 배워야 돼요. 한승태 작가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시인에게서. 비유를 써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그 문학 동아리 선배들이, 이 코멘트 한 거 있잖아요. 너 뭐 소설 그렇게 쓰고 뭐 이거 안 돼. 배운 거, 배운다. 배운다는 점에서 조윤진 씨나 앞에 누가 있죠. 그다음에, 어, 동료가 아예 없는 거라고 보기가 또 어려운 게, 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이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동료인 거죠, 동료. 이 책들이 당신이랑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네카라든지 뭐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든지 노동에 대해서 뭐 그 세네카 그 인용 참 좋죠. 아니 당신은 당신 다 치유했고 다 깨달았냐고. 그래서 이제 남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고. 근데 세네카가 아 그게 아니고 그럴 리가 있겠니?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좀 얘기하면 네 생각도 준 거 이런 거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참 좋죠.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노동에 대한 방법에는 선배, 조언가, 동료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글도 이분이 성취감 같은 거를 줬다. 이게 이제 연결될 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따라오죠. 오는데도 불구하고 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자기를 알게 해주는 노동은 그다음에 이 노동의 결과로서 내가 모두의 한 얼굴이 되는 요 과정 자체는 그 앞에 1, 2, 3, 4에는 없었다라고 본다면은 이 글 쓰는 노동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이걸 나중에 뭐 사라지지 않으려고 아들 자꾸 야 너도 써봐라 부들부들 하고 누구한테도 이 노동을 권하지 않았잖아요. 청소해보시라고 안 했잖아요. 친구한테라든가. 근데 이 자식한테도 야, 책 좀 읽어. 이건 다른 노동으로 매우 평가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윤영쌤 어떤 생각이? 어, 근데 글쓰기가 그냥 말이 글쓰기지 그 행위의 특징만 따놓고 보면 나를 아는 일이라는 그 정의만 놓으면 만약에 청소할 때 나를 알게 되면 그건 글쓰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어, 이 책의 한정에서 보면 그까지 추론할 수 있는 구석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미나로서는 그까지 안 간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 청소가 글쓰기다 이렇게는 못 가요. 못 가. 정의만 딱 떼고 지금 어떤 말씀 제가 드리는지 느낌이 오시죠? 다른 노동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다. 노동은 노동인데 다르게 분류되어 있다. 근데 청소를 하면서도 자기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청소를 하면서 자기를 안다는 거는 제가 읽기에는 없어요.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안다. 이것도 없어요. 운반을 하면서 자기 안다는 것도 없어요. 아까 그 말 있잖아요. 나는 꼬치꼬치 뭐를 알아야 성이 사는 인간이구나. 요런 정도의 멘트가 앞에 네 개에 안 쓰여져 있어요. 아, 물론 본인이 글 쓰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될 나는 운반하는 나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더 가보면은 그 예를 들면 그 일장에 나온 전화 교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거리에 나가서 이 직업 없애지 말라고 왜 데모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이 직업에 대한 의미 부여가. 2장에 운반할 때는 나 내일 다시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싶다. 이런 거죠. 3장에 요리할 때는 아, 네가 먹어서 기분이 좋아. 이런 거고. 4장에는 깨끗해지니까 성취감이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윤영쌤 요렇게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한승태라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에서 자기를 알기가 되게 그런 게 안 됐고 일반론으로 따져도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그, 그 인물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물을 지금 이름을 단 사람들 있잖아요. 최택, 조윤진 씨, 그다음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다 포함해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각각의 노동도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게 하겠지만, 어, 글 쓰는 것이 주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랑은 다르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만약에, 근데 그게 열심히 해보면 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앞에 네 개 노동이 사라진다 뿐만이 아니고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 일은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 교환수를 하면은 인간이 싫어진다. 이게 망가진 거고, 운반을 하다 보면 뼈가 나간다. 육체가 망가지고, 요리는 망가지는 거는 뭐 아닌데, 뭐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 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해도 또 구석탱이에서 밥 숟가락을 내려놔야 되는 걸로 그리잖아요. 근데 글은 어떻게 되냐면, 글도 쉽게 쓰여질 리가 있습니까? 꽃게 잡으러 가고, 뭐 돼지 키우고, 돈 벌고 밤마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글은 그 네 개의 결말이랑은 다른 데서 그래도 쓸 거야라는 이 그 불씨를 갖고 있다고 보면은 어떨까요, 윤영쌤? 그렇다. 그렇다. 네네네. 또. 네. 여기서 이 책이 이제 끝나니까 조금 마무리하는 멘트를 조금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쌤. 네. 저는 그 글을 쓰는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한다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네네네. 네. 어, 그래서 글 쓰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음, 인간이구나를 정말, 정말 요만큼 보게 하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네네. 글을 쓰는 거겠구나라는 게, 좀 와닿았습니다. 네네. 이거 좋죠. 네네. 내가 뭐 이걸 좋아하고 저저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나는 좀 쪼잔하구나 한 네, 생태 그런 같은 거. 거. 나한테 음, 쪼잔함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거를 보게끔 하는 게 글이겠구나라는 거예요. 네, 네네. 정말 오시죠? 잘 쓰니 못 쓰니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를 제가 네, 쓰려고 했고 말려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그냥 나는 이런 나를 또 봤네. 네, 여기서 뭐가 더 있을 건데 이렇게 가는 더 있을 네. 건데 나한테 뭐 근데 대단치 그거 않은 내가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보는 게 정말 예, 어려운 것 예, 같아요. 네, 어렵고 네. 기술을 딱 익혀야 돼. 기술을, 이 기술을 기술을. 익히고 되게 재밌다, 할 만하다. 네. 그리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어, 뭐지? 뭐, 떳떳하다. 이런 표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글쓰기라는 것도 이제 노동이고, 근데 그 글쓰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현장을 통해서 쓰는 글을 원하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관절 뭐 문제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나도 이제 뭐 스타벅스에서 글 쓰는 방식을 한번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나? 뭐 이런 표현도 나오면서 살짝 이렇게 풍자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그런 떳떳한 마음?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뭐랄까 좀 축축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너무 비참한 현실 뭐 이 노동 뭐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쾌하다는 표현으로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특유의 방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읽지만 그거는 이제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고 어떤 어, 군더더기를 띄어내는 방식으로의 어떤
명랑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때 이게 그 어떤 노동이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자긍심을 주는가. 전화, 운반, 요리, 청소보다 그런 자긍심을 주는 거죠. 자긍심을 주는데 이 399쪽에 이 그 글에 대한 찬미예요. 돈이라는 그 기억나시죠? 그 두 번째는 돈이라는 존재가 얻기 위해 평생을 쏟아부은 다음에야 자신이 그들 삶의 정답이었는지 아닌지 알려준다. 이것도 참 그렇고 다시 말해 삶의 가능성을 말기 위험 아니면 고독사 중 하나만 남았을 때 그런데 밑에서 이제 다섯 여섯째 이렇게 오면은 단순히 글을 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글을 쓸 줄 안다는 거. 내 글을 쓸 줄 안다는 거. 그다음에 스스로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 이렇게 돼서 터득. 요 글쓰기론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방법을 터득하면 그때 미자쌤 내가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일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방법을 터득을 못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방법을 터득을 못해서 이걸 좀 더 터득을 하면은 이게 좀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남은 거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좀 애를 써야죠. 용하다는 뭐 선생님이나 찾아가서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야 이거는 어떤 거 같니? 방법 그러니까 이거 참 좋죠. 기술이에요, 기술. 이거를 잘 쓰면 끄집어낼 수 있어요. 쓸 건 다 있는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우리가. 요 글쓰기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여러 번 지금 요걸로 만들어 가고 그글 훈련을 저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을 터득. 그래서 그런데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글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미자쌤의 답을 찾으시지 않으셨을까? 그 길은 너무 멀다. 좀 어렵고. 어, 근데 꽤 어렵게 가는데 결과가 나를 되게 자존이 살아요. 자기 글을 쓰면은. 느껴지시죠? 에세이 쓰시면 자존이 딱 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에세이를 갖고 누가 말하면 이렇게 나한테 왜 그래? 이러고 이제 눈물도 나고 막 이러는데 자존이 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울 필요 있는 문제 아니에요. 기술 터득 중인데 울 일이 없다. 그리고 윤영쌤 어떠십니까? 이 책의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만. 아, 네. 어, 이 책이 진짜 너무 자세하게 현장을 기록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막 웃으면서 슬프게 읽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쓰다를 그렇게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쓰다장은 에필로그 같은데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쓰다는 짧게 쓸 수가 없는 장이었구나를 세미나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네네. 이거 아주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당분간 글쓰기 교재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노동이, 미자쌤이 평생을 해오신 그 일이 나의 자존을 살게 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줬다. 내가 나를 알도록 어떻게 했다. 그리고 내가 왜 글을 쓰고 싶은가? 뭐, 요렇게 가시는 게 또 이제 끝부분이고, 나는 일이란 이랬던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뭐 이런 게 이제 가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진지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노동이라고 하면 그냥 돈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그래서 이렇게 뭐 큰 돈 모아놓고 나면은 일 그만두고 뭐 욜로족 하면서 다른 거 하러 자기 이제 삶을 즐기러 가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또 되게 대비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일이 없다는 거에서 되게
은퇴하시고 나면은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사실 일 그만하고 싶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지 일을 계속 하고 이래서 어떤 나를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를 별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이 없으면은 뭐 죽는 거다 뭐 이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노동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일하고 들어오는 통장에 찍히는 돈에 너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책에서 보면은 이 작가는 그걸 또 터부시하는 걸로 나오지는 않기도 해서 그것도 생각을 네네.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노동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들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아주 본인이 이렇게 깨닫지는 못할지 몰라도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어떤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에를 우리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일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술 인류학을 뭐 어떤 이름이든지 합니다. 그 기술의 문제, 먹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사람으로 우리 5명이 다 그러네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정의하면서, 어, 가자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는 점에서 글도 똑같은데 약간 기술이 늘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늘어야 돼요. 반드시 늘어야 됩니다. 그 모든 노동이 그래요. 이게 이 책에 따르자면은 조금 얻는 바 성취감, 내가 실력이 좀 더 요 느낌 있잖아요. 연결 안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터득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 5명도 실력을 조금 늘도록 하고 요렇게 하면 너무 좋은 사이죠. 너무 좋은 사이. 각자가 서로에게 그 정석의 집합이 될 수 있도록. 그 비유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만 하얘니까 안 되나? 그렇게 하고요. 이 과제 잘 쓰셨습니다. 후기를 써보시는 거. 오늘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생각 가져갈 거야. 되게 좋았고, 그때 진지쌤 맞아. 그 말씀 하셨어. 아닌가? 뭐 이러는데 이렇게 쓰시면서 이 생각을 내가 품어야지. 진짜로 진주를 만들려면 이 진주 걔도 아플 거 아닙니까? 이물질을 넣은 거니까. 좀 당분간 내가 이거를 좀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2편의 과제 중에 남는 거. 그다음에 품앗이니까 노동 개념 중요한 거 이 단어고 내 이거 좀 가져갈 거야. 이렇게 개념을 좀 익히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량은 진진쌤이 나눠주시면 되고 그 워낙 뭐 개념 아닌 개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맡은 분량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냥 품앗이로. 그래서 그 재밌는 책을 읽고 방학 때 추천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책이 그 분해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분해의 철학이라는 책이 이 저자가 이게 히트를 쳤고 조금 공부가 쌓이면은 뭐 입문세에서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젊은 훌륭한 연구자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쓰자요. 2주 뒤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입문세닷컴에서 만나요.